한국이 최루탄 수출국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얼마 전 터키에서 최루탄을 머리에 맞았던 15살 소년이 사망했는데요. 터키 경찰이 쓰는 최루탄이 바로 한국 업체가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바레인에서도 민주화 요구가 한창이었던 지난 3년 동안 39명이 최루탄 때문에 사망했는데요. 이 기간 동안 한국이 바레인에 수출한 최루탄이 150만 개라고 하네요. 게다가 우리나라는 최루탄뿐 아니라 권총과 탄약까지 수출하고 있다고 해서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시민단체 무기 제로의 활동가이시자 바레인 최루탄 수출 저지 공동행동에서도 주도적 역할 맡고 계신 박승호 씨 연결해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박승호 활동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일단 바레인 최루탄 수출 저지 공동행동 이름이 긴데요. 시민단체 여러 곳이 말 그대로 바레인에 최루탄을 수출하지 말아라 이런 운동을 하고 계신 곳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그렇죠. 저희가 이제 지난 10월부터 한국산 최루탄이 이제 바레인으로 수출돼서 이제 민중 탄압에 쓰이고 있다. 예. 이런 소식을 듣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수출 중단을 요구하는 운동을 진행을 했고요. 저희가 지금은 한 15개 정도 단체들, 무기제로 참여연대, 엠네스티, 전쟁엄대상 등등 이렇게 단체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까도 제가 서두에서 설명을 했는데 바레인에 3년간 150만 발을 수출했다고 해요, 우리나라가. 네. 이런 식으로 최루탄을 수출하는 것 자체도 문제일 수 있는데요. 그 네. 최루탄을 산 나라가 그것을 어떻게 쓰는지가 더 문제일 것 같거든요. 네. 주로 어디에 쓰이죠, 이게? 사실 이제 바레인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제 저희가 150만 발 수출했다고 했는데 예. 그 바레인 인구가 130만 밖에 안 되거든요. 아, 20만 명 빼고 모두에게 한 발씩 쏠 수 있는 그렇죠. 숫자군요. 그거보다도 더 많아서 원래는 300만 발 더 추가 수입하려고 하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일단 바레인 상황만 말씀을 드리면 네. 이제 현지에서 최루탄 사용 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던 단체가 이제 인권을 위한 의사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네. 그 단체의 보고에 의하면 지난 3년간 최루탄 사용으로 최소 39명이 사망을 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직격탄을 맞아 사망하기도 하고 이제 호흡 곤란으로 사망하기도 하고 이제 이 단체의 경우는 이제 87년에 이제 한국에서 이제 최루탄 실태를 조사했던 단체이기도 한데요. 예.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바레인에서는 사실상 이게 무기처럼 사용을 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현지에서 사용된 실태를 보면은 단지 이제 시위를 해산하는 데 쓰이는 게 뿐만 아니라, 이제 시위에 참가했거나 아니면 동조하고 있는 마을 사람들을 이제 처벌하기 위해서, 아하. 일반 가정집 안으로 이제 창문을 깨고 최루탄을 쏜다든지, 차량 안으로 이제 최루탄을 쏜다든지, 이런 이제 심각한 이제 인권 침해가 이제 벌어지고 있다라고 예. 보고가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말씀하셨듯이 최루탄이라는 건 사실 전쟁 시에 쓰이는 게 아니라 평시에 네. 보통 정부라든지 어떤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 주체가 민간인들한테 쓰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다 네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인권이 발달하지 않은 국가에서 좀 사용률이 높고 그런 경향이 확실히 있나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 최루탄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비살상 무기잖아요. 네. 이게 보통 이제 분류를 그렇게 하는데. 네네. 비살상 무기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사용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사용국이 실제로 그걸 어떤 적법 절차에 따라서 어쨌든 아하. 모든 무기들 같은 경우에 있는데 그것들 지키지 않는다면 이게 언제든지 살상 무기로 돌변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인권 침해의 어떤 패턴들이 더 많이 보이는 국가들에서 이게 어떤 살상 무기처럼 사용되는 그런 이제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렇군요. 그렇게 지금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판 최루탄이 아까 설명하신 네. 나라들 바레인을 포함해서 또 다른 나라들이 네. 있더라고요. 터키,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네. 몰디브 이런 나라들에도 비슷하게 사용되는 건가요? 비살상 네, 무기임에도 불구하고 살상 무기처럼?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그건 국가마다 다르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네. 사실 이제 2011년부터 13년 사이에 이제 민주당 장하나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니까 한 310만 발 정도가 이제 해외로 수출이 되는데요. 그 최루탄 같은 경우가 이 중에 절반이 아까 말씀드린 바레인으로 갔고 그 다음으로 이제 많이 간 곳이 이제 터키예요. 터키에 한 70만 발 정도가 이제 최루탄이 갔는데 네. 각국에서 이제 이걸 어떻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터키 당국의 이제 경찰력 사용이 굉장히 과도하다. 과도한 무력 사용이 심각하다. 특히 최루탄 남용이 심각하다. 거기도 이제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최소 5명 이상 사망을 했고 최루탄 사용으로만요. 이제 예를 들어 최루탄 사용 같은 경우는 이제 직격탄으로 사용하면 안 되는데 그리고 예. 인구 밀집 지역, 밀폐 지역에 사용하면 안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어긴 그런 사례들이 이제 좀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최루탄을 그렇게 막무가내로 사용하는 나라라면 우리나라가 수출을 좀 금지하거나 그래야 되는 거 아닐까요? 네. 그럴 수 없나요?
최루탄 수출 같은 경우를 이제 보면 사실 현행법상에 최루탄을 수출하려고 하면은 네. 그 이제 규제하는 법률이 이제 총포, 도검, 화용류 등 간섭법이라서 총단법이라고 하는데 예. 총단법하고 방위사업법 이 두 법에 의해서 제재를 받아요. 그래서 지방경찰청장과 방위사업청의 허가를 받게 돼 있는데, 네. 근데 이게 좀 문제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총단법의 경우에는 이제 민수용 총포나 최루탄 전반을 규제하는 법률인데도 수출 허가에 어떤 요건을 만족시켜야 된다. 이런 요건 자체가 전무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일종의 어떤 서류만 갖추게 되면은 예. 뭐 해외에서 이런 식으로 광범위한 일종의 뭐 자격 제한 조건 이런 게 없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죠. 네, 수출하는 데 있어서 알겠습니다. 이제 총단법 경우에는. 근데 또 이런 식으로 최루탄이 팔리는 것뿐 아니라 권총이랑 탄약 이런 것들도 같은 맥락에서 지금 팔리고 있고 또 막무가내로 해외에서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제 뭐 사실 과테말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그 2000년대 한 30억 가량의 이제 권총을 수출한 적이 있는데 과테말라는 내전 이후에 총기 범람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서 무장 폭력이 굉장히 심각했거든요. 예. 근데 이제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거를 이제 민간 시장으로 이걸 그냥 공급을 해서 말하자면 총기 범람 문제로 오히려 더 부추기게 된 거죠. 거의 한 5년 사이에만 그 2,000명 이상의 여성들이 이런 무장폭력으로 사망한 경우가 있었고 또 다른 예로는 이집트를 들 수 있는데 네. 그 이집트도 이제 아랍여군 고치면서 굉장히 시위가 격화되면서 이제 치안군의 이제 무력성이 굉장히 문제가 됐는데 치안군이 이제 산탄총을 굉장히 광범위하게 사용을 해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2011년 1월, 2월만 해도 한 840명이 최소로 사망을 했는데 알겠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3년 동안 300만 달러 산탄총 사냥을 수출한 거죠. 그런데 이런 산업이 일종의 방위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박근혜 정부는 창조 경제의 핵심으로 설명하기도 했거든요. 네. 뭐랄까요? 이제 중견국으로서 어떤 책임이 있는데 이런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그 사실은 이런 무기라는 것이 사실은 어쨌든 뭐 일반 어떤 가치 중립적인 산업이라고 보기는 힘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탈산을 목적으로 딱 유일하게 만들어진 그런 이제 무기들인 건데 예. 이런 무기들이 어떤 기준 없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해외에서 중대한 인권 침해에 사용될 그런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수출을 중단해야 된다 아니면 금지해야 된다 이런 기준도 없이 사실은 그냥 어떤 가치 중립적으로 많이 해야 된다라고 예. 보는 건 사실은 굉장히 부끄러운 모습이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살상 무기에 가치 중립적인 잣대를 들이대는 건 좀 그렇죠. 이득만 위해서 그러는 건.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승호 활동가였습니다.